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도 많고 조금 개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7월의 장마철이 돌아왔어요. 뜨거운 더위를 한번 꺾어줘서 좋기도 하지만 또 출퇴근을 하면서 맞을 비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줄줄 흐르는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 그리고 눅눅해진 옷과 양말 걱정 때문에 비 오는 아침에 어떻게 옷을 입어야지 난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우리와 몇 주간 함께 지낼 장마철을 즐겁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는 팁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마철 패션 스타일링뿐 아니라 알면 유용할 소품들, 그리고 비 오는 주말 빗소리를 들으며 함께 보면 좋을 좋은 영화도 한 편 소개해드리니 오늘 영상 끝까지 고고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비를 입기도 하는데요. 우비를 입고 실내에서 바로 벗지 않으면 오히려 그 우비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옷에 떨어져 옷이 더 젖을 수도 있고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밖에서 일을 하지 않고 출퇴근이나 가벼운 외출을 생각하신다면 우비보다는 바람막이 점퍼를 추천드려요. 요즘 윈드브레이크 점퍼는 우비처럼 완전 방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활 방수는 되기 때문에 출근길에 입었다가 실내에 걸어두면 또 금방 말라서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입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가볍고 비 오지 않는 날에도 입을 수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윈드브레이크 점퍼를 출근후과 어떻게 코디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미우미우나 라코스테, 토리버치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참고해보면 시크하게 오피스룩을 연출한 팁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 올 초에 제가 소개해드린 워크 자켓 중 조금 얇은 트윌 소재를 사셨다면 이 워크 자켓도 생활 방수가 되니 김나영님처럼 레인 부츠와 반바지와 함께 코디해도 실용적이고 이쁠 것 같네요. 비 오는 날에는 긴 바지보다는 짧은 바지나 스커트를 더 자주 입게 되는데요. 그때는 레인 부츠를 신으면 장마 속에서도 멋진 꾸안꾸룩을 연출할 수 있죠. 올 초여름에 유행했던 스포츠 브랜드 반바지가 있다면 레인 부츠와 함께 코디하면 시크하면서도 트렌디한 장마룩을 연출할 수 있겠네요. 긴 바지를 입을 땐 빗물이 튀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계열의 컬러를 선택하면 좋은데요. 이때 운동화나 발목이 잘 고정되는 패브릭 스트랩 샌들을 신으면 미끄럽지 않고 좋을 것 같네요. 비가 오늘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에어컨 바람이 추울 수 있으니 가벼운 니트나 셔츠를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레인부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라도 나도 레인부츠를 사야 하나 하고 고민이 되지 않으세요? 막상 또 찾아니 장마 몇 주나 간다고 사나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니 스타일과 실용성 둘 다 챙기는 것 같아 이제라도 사고 싶기도 하죠. 원래 레인부츠는 비가 자주 오는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헌터는 1856년 영국에서 설립된 브랜드예요. 사실 유럽에서는 잔디도 많고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흙길이 많거든요. 비가 온 뒤에 일반 신발은 물이 아닌 진흙에 금방 망가질 수 있어 신발을 쉽게 세척하고 낚시나 캠핑 등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만들어졌죠. 그래서 헌터 브랜드도 영국 왕실을 즐기는 사냥에 자주 사용되어 유명해졌는데요. 거기에 더해 세계적인 뮤직 페스티벌인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 진행 위해서 많은 셀럽들이 레인부츠를 멋지게 스타일링하면서 전 세계적인 패션템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사실 레인부츠를 여름 장마철에만 신기에는 기간이 짧아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부츠의 찐 장점은 여름보다 겨울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름에는 물도 안 들어오지만 공기도 안 통해서 좀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히려 겨울에는 그 부분이 추운 공기도 막아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눈이 많이 온 날 신발이 젖지 않아 한겨울에도 양말과 함께 신으면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레인부츠의 근본 브랜드로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영국의 헌터가 있고 첼시 부츠 디자인으로 유명한 스웨덴 브랜드인 트레통, 또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설립한 영국의 락피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졌는데요. 특히 락피쉬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브랜드예요. 또 전통적인 제작 방식의 프랑스 브랜드인 에글러와 독특하고 컬러풀한 디자인의 포르투갈 브랜드인 레몬젤리도 있으니 각자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장마 때 잠깐 신을 레인부츠를 사는 것이 망설여지신다면 저는 가죽이지만 방수가 되는 블론드스톤의 첼시 부츠를 추천해요. 블론드스톤은 150년 된 호주 가죽 신발 브랜드로 호주의 타즈메니아의 척박한 자연환경에 견딜만한 튼튼한 신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1차, 2차 세계대전에는 호주 군인들을 위한 전투화를 만들었어요. 또 1970년대엔 이 신발을 신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고 하니 눈과 치위에 강한 신발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또한 영국의 왕세자비와 브래드 피트, 데이비드 베컨과 같은 세계적인 셀럽들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공효진님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 요즘 시크한 보헤미안 룩이 떠오르는 추세이니 지금 장마철에 사서 신고 다니다가 날이 개면 살랑살랑 로맨틱한 레이스 원피스와 코디해도 멋지겠죠? 가을 겨울이 오면 더 자주 신게 될 신발이니 지금 사면 가을까지 쭉 신을 수 있겠네요. 만약 블런드스톤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발을 블러드스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방수 코팅제를 사서 신발에 뿌리면 되는데요. 매니큐어 냄새가 좀 심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뿌리고 2시간 또는 하루 정도 말렸다가 한 번 더 뿌려주면 캔버스화나 가죽, 스웨이드 운동화처럼 물에 약한 소재도 방수를 변한다고 하니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또 신발뿐 아니라 모자, 가방 등 원하는 곳에 뿌리면 방수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기성 방수 제품보다는 완벽한 방수가 되지 않고 또 뿌리는 방법에 따라 효과도 다르기도 하겠지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 저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테니스 코트가 새로 산 신발도 바로 황토색으로 만들어버리는 클레이 코트여서 저는 테니스화에 뿌리려고요. 방수가 된다는 건 먼지 같은 오염도 덜 묻는다는 뜻이니까요. 비바람이 몰았을 때는 사실 우산으로도 비를 다 막지는 못하는데요. 이때 머리에 물이 닿는 게 싫으신 분들은 방수 모자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팡에서 방수 모자를 검색하시거나 아웃도어 브랜드, 골프 브랜드에서는 방수 모자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장마 때는 비를 막아주고 해가 찡찡할 때는 자외선도 막아주니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산을 너무 잘 잃어버려서 우산에는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었는데요. 저의 페피 친구는 비 오는 날에 우산이 예쁘면 외출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우산을 덜 잃어버리게 된다면 꼭 사고 싶은 멋진 우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외국 잡지나 화보에서 이 동그란 모양의 투명 우산 많이들 보셨죠? 흔히 우리가 편의점에서 많이 보는 그 투명 우산인데요. 실제 그 명성과 기술력은 완전히 달라요. 강한 바람에도 뒤집히지 않고 적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우산을 펴고 잡을 수 있다는 이 우산은 영국 왕실 공식 납품 브랜드인 펄튼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공식 석상에서 이 투명한 우산을 항상 착용했었어요. 그때마다 액세서리처럼 우산의 테두리 컬러를 옷에 항상 맞추는 펄튼 사랑을 보여주었네요. 힙한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우산인 헬리녹스의 엄브렐라 원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력의 우산이니 당연히 너무 가볍고 튼튼하고 펴고 접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저 선명한 레드에 블루 알루미늄 폴은 정말 너무 센스 있는 매치라 저도 당장 사고 싶네요. 1956년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우산 명품 브랜드인 파소티는 100%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져 자신의 취향에 맞게 우산의 요소를 조합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BTS의 RM도 팬에게 선물 받은 이 우산을 뮤직비디오에 들고 나와 이 파소티가 한국에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왕실의 귀족뿐 아니라 많은 셀럽들이 이미 이 파소티의 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산의 핸들이 주는 그 섬세한 장식은 우산을 넘어 하나의 예술품을 소장하는 느낌을 갖게 해줄 것 같네요. 저는 비가 오는 날 꼭 들고 나가는 백이 이 메탈 쇼퍼백인데요. 가벼운 무게와 뒷면에 터널이 있어 여행용으로도 좋지만 무엇보다 방수가 잘 되어서 저는 장마철에는 이 가방만 들고 다녀요.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장마철 저의 사용 꿀팁을 소개할게요. 가죽 가방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잘 안 들고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좀 더 형식을 갖춰야 하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럴 땐 이 메탈 쇼퍼백 안에 가방을 넣고 지퍼를 닫아요. 그러면 생활 방수가 되니까 웬만한 비에도 안에 젖지 않거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는 가방을 꺼내고 메탈 쇼퍼백에 물기를 닦은 뒤 접어서 가방에 보관하면 끝이랍니다. 때로는 갈아 신을 신발을 넣기도 하는데요. 장마철에 소중히 보관해야 할 짐이 있다면 이 메탈 쇼퍼백에 다 넣는 거 잊지 마세요. 비도 오고 마음도 싱숭생숭. 항상 새로운 도전 앞에 내 나이에 이런 거 시작해도 될까 하고 고민이 된다면 비 오는 주말 꼭 봐야 할 영화 나이에 대해 5번째 파도를 추천드려요. 이 영화는 20대에 유명했던 수영선수가 젊은 나이에도 이루지 못했던 도전을 60세의 나이에 시작해 64세에 성공하는 과정을 다룬 실제 스토리에 기반한 영화예요. 주인공 나이에드는 64세에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177km의 해협을 2박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수영으로 바다를 건너는 도전을 감행하는데요. 와, 정말 영화의 내용도 너무 재미있고 좋았지만
멋지고 아름답게 나이든 아네트 베닝과 그녀의 친구이자 코치로 나오는 조디 포스터의 건강하고 섹시한 모습을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멋지고 섹시할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더불어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준 영화였어요. 그 두 배우는 CG를 전혀 쓰지 않고 그런 몸과 선수와 같은 수영 실력을 위해 1년 동안 하루에 4-6시간의 수영과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혼자였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도전을 함께 만들어준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함께 늙어가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소중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세상에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네요. 예전에는 비 오는 게 그렇게 싫고 외출할 생각을 하면 나가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꿉꿉해졌었는데요. 하지만 또 생각을 바꾸어 보면 비가 와서 좋은 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뜨거운 열기를 잠재우고 비가 온 후에 싱그러운 풀냄새와 맑은 하늘은 비 오는 오늘이 반가운 이유이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저는 비에 관한 좋은 기억들이 참 많은데요. 비 오는 해변을 친구와 함께 뛰어다니기도 했었고 비 오는 바다에서 서핑도 했었죠. 또 제 영국 친구는 갑자기 부슬부슬 비 오는 날에는 우리처럼 허둥대며 우산을 구하러 다니지 않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제가 왜 우산 사지 않고 비를 맞냐고 하니까 어차피 집에 가면 샤워할 건데 뭐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 이후로는 비를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만약 피할 수 없는 장마라면 우리 이 비를 흠뻑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슬기롭고 즐겁게 장마를 잘 보내고 뜨거운 여름 곧 또 만나요.